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로 테스트랑 프로덕트 테스트를 배웠었죠. 뭐 잠깐만 리마인드를 하면 폴리노멀 커미먼트는 있다고 치고 폴리노멀 커밋하는 건 있다고 치고 뭔가 xk 빼기 1 이게 되는 오메가들 뭐 오메가 제곱 이런 게 쭉 있었죠. 그것들을 다 곱하면 이제 그것들은 이 다 오메가의 k승은 다 1이니까 그걸로 나눠도 뭔가 폴리노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폴리노멀을 만들어서 이거를 주고 원래 fx는 서로 알고 있었던 커미먼트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랜덤 값을 받아서 이밸류에이션 값 계산한 QR과 FR을 받으면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게 맞는지 체크해 보는 걸로 이런 Q가 있구나. 실제로 저런 폴리노멀이 있었구나. 저게 있다는 얘기는 fx라고 하는 게 속에 텀에 xk 빼기 1이라고 하는 텀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로 테스트 였고 물론 이 h가 1부터 오메가 k-1 물론 오메가 k승은 1이 되는 그런 오메가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베리파이어 입장에서 보면 체크하는 게 자기가 계산해야 될 거는 R의 k승 빼기 1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 값이 맞는지 체크하는 뭐 프로프가 또 따로 이렇게 베리파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시간이 안 걸린다 치면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R의 k승을 계산한 건 로그 번만을 계산할 수 있죠. k 로그 k 비트일 테니까 k가 뭐 몇 비트짜리로 나타내니까 비트 숫자만큼만 연산을 제곱해서 다시 곱하면 되겠죠. 프로덕트 테스트 똑같았었죠? 비슷했었죠. 그래서 뭔가 이걸 쭉 다 곱했을 때 어떤 값, 뭐 1이 된다. 이런 거를 증명할 때는 이 프로덕트를 우리가 일종의 점화식처럼 그러니까 S만큼 간 거에 점화식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요 식을 가지고 이런 식 두 개를 만들고 보낼 때는 프로버가 이제 요 식 하나 그다음에 요 식은 xk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야지 모든 x가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들 값에 대해서는 다 0이 되는 걸 우리가 개런티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몫이 되는 q랑 원래 이 t값 요거에 대한 커밋먼트를 주고 랜덤을 받아서 요 계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받게 되죠. 받아서 여기 보면 오메가 t 오메가 r 빼기 tr f 오메가 r이 몫인 qr 여기까지는 받은 거고 이건 자기가 계산한 k 마이너스 이게 같은지 체크해서 이게 같다는 얘기는 폴리노밀이 다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qx가 있다는 얘기고 qx가 있다는 얘기는 x자리에 오메가 들어갔을 때 다 0이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수식이 오메가 x자리에 오메가를 넣으면 다 0이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앞에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서킷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스킴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스킴을 이제 플렁크라고 하는 스킴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나온 그런 논문이고 뭐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플렁크 알고리즘은 이제 폴리노미얼 IOP,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 즉 뭐냐면 서킷이 있죠. 회로가 있으면 이거를 폴리노미얼로 바꿔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면 돼요. 그럼 이 폴리노미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고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커밋먼트를 쓰는지는 우리가 별개로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스킴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을 생각이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플렁크 일단 첫 번째 스텝 서킷이 주어져 있어요. 서킷 회로죠. 뭐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걸로 주어져 있는 게 우리 서킷이에요. 서킷에는 이제 입력이 있을 거고 출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회로가 이렇게 x1 플러스 x2 곱하기 x2 더하기 w는 위트니스라서 뭐 비밀 입력이라고 쳐봐요. 중간 결과라고 쳐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회로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서킷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x1, x2가 입력 들어와서 여기서 더하고
요거랑 요거 비밀입력 들어가서 더하고 이 아웃풋이 다시 곱해져서 출력을 나와. 이렇게 이제 회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x1, x2, w1의 값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6, 그다음 비밀 입력은 1이다. 이런 게 있다 치면 이 계산을 쭉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죠. 출력까지 나와요. 그래서 IO 여기서 해당되는 IO는 뭘까요? 프루버는 이 값들 다 알아요. 그래서 증명을 만들어내는 거고 베리파이어는 뭐만 가지고 체크를 할까요? 베리파이어는 5와 6과 77 이 세 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베리파이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x1 더하기 x2 그다음에 x2 더하기 w1 이 아웃풋인 어떤 회로가 주어져 있고 입력이 x1, x2는 5와 6이 있고 w1은 모르겠지만 저게 77이 되게 하는 w1을 있더라. 그래서 프로버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겠구나. 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w1은 뭔지 모르지만 저 식을 만족하는 w1이 있다는 거를 프루프를 통해서 설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각의 입력들, 출력들 요것들 우리가 잘 모아놓으면 게이트별로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덧셈 게이트, 곱셈 게이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트 제로는 덧셈, 게이트 1 덧셈, 게이트 2는 곱셈이라고 치면 게이트 제로 같은 경우 입력이 5와 6이죠. 출력이 11. 이것도 6과 1, 7. 얘는 11, 7, 77. 그래서 게이트들은 입력이 2개고 출력이 하나겠죠.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게이트들은 입력, 레프트 입력, 라이트 입력, 출력. 그리고 전체 이 회로의 입력은 5, 6이고 1은 일종의 비밀 입력이라고 볼 수 있고 출력은 77이고 출력이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냐면 폴리노미얼 IP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 보면 우리가 주고받고 막 할 거잖아요. 프로그램 베리파이어 주고받고 할 텐데 폴리노미얼을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회로를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회로에 보면 뭐 C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게이트 숫자 앞에 얘기 같으면 게이트 3개가 있었죠. 서킷의 크기라고 하는 게이트 숫자로 우리가 그냥 나타낼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을 보면 입력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이제 2가지 입력이 있죠. 그냥 일반적인 입력이 있고 비밀 입력이 있죠.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쓸 거고 사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폴리노미얼은 몇 차짜리를 만들 거냐면 폴리노미얼은 게이트에 보면 이 게이트마다 지금 입력 2개, 출력 하나죠. 그러니까 3개의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마다 3개씩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게이트마다 3개 값이 인발브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이 보면 여기 지금 3개가 있죠. 이 3개가 추가돼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들어가는 값을 5, 6, 1 여기 4개, 2개, 하나 이것들 다 더한 거를 나타내는 폴리노미얼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은 대충 이제 C가 게이트마다 3개니까 3.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입력. 물론 그냥 입력과 비밀 입력까지 합쳐서 입력. 그만큼을 우리가 차수로 나타내서 요 차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얘기 같은 경우는 C가 3이고 I가 3이니까 1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12차 폴리노미얼 12차 다항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12차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D가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마디로 식을 12개를 만들 거예요. 12개를 만들 거예요. 왜 뭐냐면 값마다 그냥 다 다른 식을 만든다고 보면 그래서 12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오메가 12가 1이 되는 그런 오메가들 오메가 0부터 오메가 11까지 그걸 모아놓은 걸 우리가 H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각 요 값마다 다 0이 되는 걸 이제 체크하는 식을 쭉 만들 건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플랜은 프로버가 이제 폴리노미얼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있는 회로를 다 어떤 회로에는 보면 관계식이 있죠. 덧셈이면 왼쪽 거 오른쪽 거 더해 가지고 나온 값이 출력과 같아야 된다.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이거를 다 폴리노미얼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인코딩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결국은 폴리노미얼이라는 거는 어떤 x의 값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넣을 때마다 출력이 뭐가 나올지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게이트 하나당 왼쪽 입력, 오른쪽 입력, 출력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3L로 쓰고 L은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째 게이트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0번째 게이트, 1번째 게이트, 2번째 게이트. 그래서 0번 게이트에 보면 왼쪽 값, 오른쪽 값, 출력. 1번째 게이트도 왼쪽 값, 오른쪽 값, 출력. 그래서 다 이 값들을 다른 이름을 줄 거예요. 그래서 3, 오메가 3L은 왼쪽 입력, 3L 플러스 1은 오른쪽, 3L 플러스 2는 아웃풋. 이런 식으로 요 출력 값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입력 출력 밸류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폴리노미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쭉 보면 게이트 0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입력이 5였고 오른쪽이 6이고 아웃풋이 11이었어요. 그래서 오메가 0는 5, 오메가 1은 6, 오메가 2는 11 이렇게 세팅할 거고, 게이트 1 같은 경우는 6, 1, 7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3, 4, 5에 6, 1, 7 넣고, 게이트는 11, 7, 17, 17이니까 여기 11, 7, 17을 넣고, 그 다음에 입력이 있었죠. 그렇죠? 입력이 그냥 입력이 있었고 비밀 입력이 있었는데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오메가 9, 10, 11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오메가 9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3승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오메가 12승이 1이니까. 오메가 12승이 1이니까 오메가 3으로 나누면 오메가 9승은 오메가 3승분의 1이 나오고,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메가 9승이랑 같고 이게 오메가 10승이랑 같고 이게 오메가 11승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인코딩은 좀 사실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12개 점을 우리가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점 12개를 지나는 그런 폴리노미얼은 몇 차식일까요? 점을 12개를 지나야 되는 폴리노미얼은 다항식은 몇 차식이면 되죠? 11차. 그렇죠? 11차 다항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은 그냥 11차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폴리노미얼은 만들 수 있죠. 폴리노미얼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 폴리노미얼이에요. 여기 지금 x값이 오메가에 해당되는 건 이건 다 x값들이고, 이 x의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거예요. 지나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폴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프로버가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줘요.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프로버가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이 폴리노미얼을 줬을 때 베리파이를 뭘 설득해야 되냐면 이 폴리노미얼은 정말 회로를 따라서 잘 만든 거다. 이런 걸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그게 이게 맞는 건지 체크해 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입력에 맞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게이트들이 더셈이면 왼쪽 입력, 오른쪽 입력 더한 게 출력이랑 같은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곱하기면 왼쪽 입력, 오른쪽 입력해서 출력이랑 곱해서 출력이랑 같은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들이 다 맞게 계산한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더셈 게이트 0의 아웃풋 값과 게이트 2의 왼쪽 입력은 어때요? 서로 같죠? 게이트 1의 출력값과 게이트 2의 오른쪽 아웃풋 값이 인풋 값이 같죠. 그래서 어떤 게이트의 이 출력과 어떤 게이트 입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결이 맞다는 것도 베리파이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이 같고, 그다음에 뭐 최종 아웃풋이 여기서는 0이 아니고 77인데 뭐 최종 아웃풋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맞고 출력이 맞고 그다음에 게이트 계산이 맞게 됐고, 제일 어려운 게 게이트와 게이트가 이어져 있을 텐데 출력이 그 선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맞는 것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6은 게이트 0의 오른쪽 입력이었고 이거가 또 게이트 1의 왼쪽 입력으로 쓰였고 이 세 개가 다 같은 값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에서.
그래서 뭐 출력이 0, 뭐 출력이 77 이런 건 좀 쉬워요. 네, 상대적으로 쉬워요. P 이 값이 0이 아니죠. 그러면 아까 보면 알겠지만 뭐가 하나 없네요. 네. 여기서는 사실 출력을 특별하는데 요 값이 출력이었죠. 77. 요거를 출력을 하나 더 쓰고 여기서 이렇게 좀 하나 더 쓰고 얘랑 이어져 있다라고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출력 있다라고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코딩이 그러니까 인풋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이건 좀 간단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풋 같은 경우에는 프로버랑 베리파이가 다 아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려져 있는 인풋들 그거는 베리파이가 진짜 계산해 보면 돼요. 맞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을 나타내는 그런 폴리노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버가 베리파이한테 주면 베리파이는 입력에 대해서 다 체크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거 이거 6이고 두 번째 거 1이고 뭐 이런 거 다 체크해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PX의 앞에 세 개랑 뭐 같은지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체크하면 되냐면 VX라고 VY라고 하는 거는 원래 PY라고 하는 거는 입력도 있고 게이트의 입력 출력도 있고 막 여러 개 다 합친 게 PX, PY죠. 그 중에서 VI는 입력에 해당되는 것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따지지 않고 입력에 해당되는 것만. 그래서 요 VY와 PX가 값이 같은데 언제만이냐면 요 VY의 입력에 해당되는 거. 또 오메가 몇 개 있죠? 세 개. 그 점에 대해서만 0이 되는 건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H 인터폴레이트 요 IMP 요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폴리노멜이 요 점은 사실 아까 입력은 세 개였으니까 또는 사실 퍼블릭한 입력은 두 개밖에 없었죠. 그 두 개의 점에 대해서 같은지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제로 테스트죠. 어떤 주어진 점이 있고 이 폴리노멜 주어져 있고 커밋이 주어져 있고 이 폴리노멜 커밋이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주어진 두 개의 점에 대해서 같은지 증명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VY는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베리파이어가 그냥 테스트 해보면 돼요. 값이 1일 때 얼마, 2일 때 어떤 우리가 준 인풋이랑 같은지. 그래서 입력이 맞게 됐는지 테스트하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별로 덧셈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 받아서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게이트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모든 게이트들이 다 맞게 그걸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이트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게이트가 있죠. 덧셈 또는 곱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S라고 하는 SX라고 하는 셀렉트 폴리노멜 하나 더 정의할 텐데 얘는 뭐냐면 이 값이 1이면 그러니까 덧셈을 나타내는 게이트인 거고 0이면 그냥 곱셈을 나타내는 게이트라고 쳐봐요. 게이트가 둘 중에 하나니까 0 아니면 1이잖아요. 덧셈 아니면 곱셈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게이트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예를 보면 게이트 0은 덧셈, 얘는 덧셈, 얘는 곱셈이죠. 그렇죠? 얘는 덧셈, 곱셈. 그래서 얘는 1, 1,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폴리노멜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S의 오메가 제로, 제일 첫 번째 거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오메가 3승, 이건 1. 오메가 6승은 0. 그래서 원래 0, 1, 1을 안 하고 3을 곱한 거는 우리가 입력, 출력 때문에 3개가 필요했었잖아요. 그거 인덱스 맞추려고 3을 곱해서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건 지금 S는 몇 차식일까요? 이걸 만족하려면? 이런 S는 몇 차식이죠? 점이 몇 개가 주어졌어요? 오메가 0,1,
오메가 3승, 1, 오메가 6승, 0. 이 세 점을 지나는 그런 다항식이죠. 점 3개를 지나는 다항식은 몇 차예요? 2차 다항식이죠. 그래서 이거 2차식이군요. SX는 2차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게이트가 3개밖에 없어서 게이트가 10개면 9차가 필요할 거고 게이트가 100개면 그러면 99차가 필요하겠죠. 99차 다항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게이트를 보면 게이트가 오메가 0, 3, 이제 3배씩 3승을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면 이게 지금 C계죠. 오메가 0승부터 시작해서 3C-1인데 3배씩 커지니까 게이트 딱 숫자가 이만큼이에요. 저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뭐가 만족이 되어야 되냐면 자, PY라고 하는 게 있고 PY가 뭐였죠? P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 3승을 넣으면 P 오메가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3승 그건 뭐예요? 자, P 오메가 3승은 왼쪽 입력이었죠. P 오메가 3승 플러스 1은 오른쪽 입력이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이건 왼쪽 입력, 이건 오른쪽 입력이에요. 근데 만약 덧셈이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Y가 이게 덧셈인 경우는 얘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인 경우는 요 값을 더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0인 경우에는 이건 0이 되죠. 0이 되고 여기서 보면 이게 0이 되니까 이 값이 1이 되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왼쪽 입력과 오른쪽 입력에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될까요? 왼쪽 입력, 오른쪽 입력을 계산한 게 뭐랑 같아야 돼요? 출력과 같아야 되겠죠. 출력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P 오메가 제곱 Y죠. 그래서 여기 쓸 때 P 오메가 제곱 Y를 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요런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넘겨서 보면 무슨 테스트? 제로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죠. 저 점들에 대해서 이 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P는 폴리노미얼이고 S도 폴리노미얼이고 그래서 그냥 제로 테스트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이 P를 커밋하고 계산을 저게 제로 테스트를 하면 돼요. 저 점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제 Y령이 연결이 맞다. 여기 출력이 이쪽에 입력이 되고 요거 연결이 맞다.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플랑크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 네 단계 중에서 세 개를 했죠. 좀 쉬운 거. 입력이 이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 계산이 맞게 했고. 다 제로 테스트로 됐었죠. 이제 와이링. 즉 이거의 출력과 이거의 입력이 같다. 요걸 테스트하려면 이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앞에서 제로 테스트 말고 프로덕션 테스트가 있었죠. 다 곱했을 때 1이 된다. 그거를 이제 써서 우리가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요. 여기 보면 여기 입력 두 번째가 6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게이트의 오른쪽 값도 6이었고 이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게이트의 왼쪽 값도 6이에요. 이게 다 같다는 걸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원래 이제 회로에서 그렇게 그려져 있죠. 연결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을까? 즉 무슨 얘기냐면 식으로 쓰면 수식으로 쓰면 폴리노미얼 요런 걸 만족을 해야 돼요. 값이 뭐든 상관없이 요거 같아야 되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2승에 있는 점과 오메가 1의 점과 오메가 3승의 점이 같아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보면 지금 그림이 있죠? 요 게이트가 있는데 요 게이트에 요 값과 여기 왼쪽 입력 요거와 요게 같아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값이 이쪽 거랑 같아야 되고 이쪽 거랑 같아야 되고 그렇죠? 요 값이 요거랑 같아야 되고 이거의 출력 값이 x의 인풋 값 같아야 되고 그렇죠? 각각의 이런 값들은 우리가 전부 다 px 폴리노미얼에 점을 주는 걸로 다 지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릴레이션을 우리가 쭉 써보면 이런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건 입력이 왼쪽 입력 첫 번째 게이트.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이트 출력이 마지막 게이트의 왼쪽 입력. 그 다음에
이거 입력이 두 번째 게이트의 오른쪽 입력과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식을 어떻게 이제 베리파이한테 PX의 이런 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뭘 정의할 거냐면 어떤 또 다른 폴리노미얼을 정의할 거예요. W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정의할 텐데 얘는 뭐냐면 오메가에 어떤 점이 들어오면 오메가를 뭐 H의 점이라 오메가 3승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로테이션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입력이 H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메가나 오메가 3승, 뭐 오메가 뭐 1승 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다시 오메가 몇 승 이런 걸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쳐봐요. 얘는 몇 차식일까요? 얘는 입력이 모두 몇 개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오메가 W라고 하는 이 방식은 오메가에 마이너스 2승을 넣으면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면 그 다음 점으로 매핑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오메가 1 값을 리턴해 줄 거고 오메가에다 2를 넣으면 W 오메가 1을 넣으면 오메가 3을 리턴해 줄 거고 W 오메가 3을 넣으면 또 돌아온 거죠. 첫 번째 거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을 리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길이 이렇게 돌아가게.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것도 W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오메가 제로고 W 오메가 제로를 넣으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W는 몇 차식일까요? 나오는 식의 숫자가 여하튼 12개의 점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되니까 11차면 되겠죠. W는 11차. 네, WX.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잘렸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식을 만족한다는 건 이 식은 이게 P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 값을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는 건 뭐냐면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는 건 자, P 오메가 2승은 P 자, W 오메가 1이 뭐랑 같아요? W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이랑 같죠? 자, W 오메가 마이너스 2는 오메가 1이랑 같다고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식을 보면 이 값이 뭐랑 같으냐면 W 오메가 마이너스 2승이랑 같은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할 거예요. P1, PWY다. 요 식을 사실은 요걸로 나타내면 똑같죠. 예를 들어서 Y가 얼마 될까요? Y가 오메가 제곱이라고 쳐봐요. Y가 오메가 제곱. Y가 오메가 제곱이면 W 오메가 제곱은 얼마예요? 오메가 6로 정의되죠. 그래서 P 오메가 제곱은 P 오메가 6가 나오죠. 이게 세 번째 식이죠. 먼저 첫 번째 거 P 오메가 2승은 P 오메가 2승은 뭐랑 같아요? P 오메가 2승은 PW 오메가 3승이랑 같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P 오메가 2승은 PW 오메가 2승이고 PW 오메가 2승은 오메가 1승이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고. P 오메가 1승을 넣으면 1승이 만약에 PW 오메가 1승이랑 같으면 W 오메가 1승은 W 오메가 3승이니까 P 오메가 1승이 P 오메가 3승이가 같다. 그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 마이너스 2승일 때는 요 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메가 1승일 때는 요 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y는 h에 들어가는 모든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저 식이 만족하면. 왜냐하면 이런 수식이 있으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늘 제로 테스트를 쓸 수 있겠죠. 모든 요점에 대해서 요 식이 만족하면 된다. 제로 테스트 써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 테스트를 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걸로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py는 몇 차식이에요? 저는 몇 차식이죠? p는 점 12개를 지나는 그런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11차수예요. w는 몇 차식이에요? 11차수죠. 11차수 다항식 x에 또 다른 11차수 다항식을 넣어요. 그럼 몇 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x에 11차수까지 있는데 x 자리에다가 뭐 y에 11차수를 또 집어넣어요. 그럼 몇 차씩이 나요? y에 11차수 겉에 또 11차수니까 11에 제곱차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이쪽의 차수가 y에 대해서 11의 제곱 차수가 나요. 그러니까 차수가 제곱으로 늘어나요. 11차수라고 하면 우리가 서킷 사이즈에 그냥 비례하는 거였죠. 세배절음 비례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제곱으로 늘어나요. 다항식이. 그럼 안 되겠죠. 문제가 뭐냐면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차수가 제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제곱이 아니라 어쨌든 리니어 타임으로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목적이니까 어떻게 리니어 타임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플랑크에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해버리면 쿼드레틱이 나오죠. 제곱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프로덕트 책. 다 곱해서 1이 나온다. 그걸 이용해서 요 같다. 모든 것들이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이 카피 컨스트레인트 이 부분을 증명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어쨌든 요걸 보이는 거예요. 요 폴리노미얼과 요거 w를 넣었을 때 이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다른 값을 넣었을 때 이게 같다는 걸 지금 보이고 싶은데 모든 h에 들어있는 y에 대해서. 근데 w를 그냥 폴리노미얼 써버리면 차수 확 증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쓸 텐데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그런 폴리노미얼을 또 정의할 거예요. 또 다른 폴리노미얼. 그래서 얘는 변수가 이제 y, z는 그냥 변수라고 치면 되고 l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폴리노미얼이 있다고 쳐요. 이 값이 1이 되면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얘는 이건 프로덕트죠. 프로덕트고 요런 어떤 값. 밑에는 폴리노미얼, 위에도 폴리노미얼. 이걸로 정의할 때는 어떤 다항식이 아니라 분수꼴로 나와 있는 그런 다항식을 다 곱했을 때 이 값이 1이 되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왜 될까? 한번 봅시다. 지금 y랑 z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y, z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미지수로 생각하고 자 여기 wx는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오메가 마이너스 2승 넣으면 오메가 1승 나오는 그런 것들 그거 11차짜리고 얘도 11차짜리죠. 11차 더하기 11차니까 이거 그냥 11차짜리죠. 제곱이 아니라 그냥 리니어하게 늘어나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어, 쭉 이건 지금 x가 h니까 h 들어가는 오메가 점들 다 곱해서 끝까지 갔을 때 1이 되면 그러면 정말로 같은가? 궁금하죠. 정말로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가? 즉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py가 pwy 넣은 거랑 같은 거를 다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 대신 그냥 곱하기 한 게 같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px 더하기 yw x 플러스 z 플러스 bx yx 이렇게 적혀 있죠. x가
이거 쭉 풀어서 이게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 값이 1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자를 다 곱한 거랑 분모를 다 곱한 게 같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분자를 다 곱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건 P 오메가 0승 Y 오메가 W 오메가 0승. 두 번째 건 P 오메가 1승 Y W 오메가 1승. 이렇게 다 곱한 거라. 이번에는 W 없이 쓴 거다. Y 오메가 0승 P 오메가 1승 Y 오메가 1승 이런 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같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메가 제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앞에 식에서. 오메가 제로는 뭐랑 같아요? W 오메가 제로는 뭐랑 같아요? 여기서 보면, 오메가 제로는 뭐랑 W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 같다 됐죠. 그래서 저 값은 이 값은 오메가 마이너스 1가 같아야 되겠죠. 같은 거죠. 그렇게 매핑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겠죠. 쭉 가다 보면 여기에도 P 오메가 마이너스 1승 Y 오메가 마이너스 1승 Z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쭉 쓰다 보면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10승이랑 똑같은 거죠. 오메가 10승이랑 똑같아요. 이게 있어. 자, 그럼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Y와 Z가 서로 미지수니까 사실 각각이 다 얘가 이거랑 같고 뭐 얘가 이거랑 하고 다 각각 같아야 돼요. 정리를 해보면 얘랑 같아야 되죠. 이거는 Z는 이거 미지수로 같고 Y도 미지수인데 이거 계수가 여기 같죠?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같아야 돼요. P 오메가 제로랑 뭐 같아야 돼요? P 오메가 마이너스 1이 같아요. 그래야지 수 두 개가 같아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 요 돌린 거 있죠? 저 칩들. 저 칩들이면 이 P값들이 다 같다는 게 보장입니다. 그게 플랑크 핵심이죠,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요 L 이거 프로덕트 해서 이 값이 1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Y와 Z가 미지수여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요 Y, Z도 그러니까 먼저 L을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하고 나서 그다음 Y, Z 값 받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또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런 수식을 만들고 요거에 대해서 다 곱하기가 1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형태되죠. 근데 사실은 요 L1X는 폴리노미얼은 아니에요. 분모에 뭐가 있죠? 폴리노미얼은 분모에 방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엄밀하게는 그냥 두 개 따로따로 해요. 두 개 따로따로 해가지고 폴리노미얼 두 개처럼 해서 그냥 해줘도 돼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 1로 하고
이거 한다는 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제로 테스트 써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쭉 하는 걸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W를 수식에 넣어버리면 다항식의 차수가 제곱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덧셈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더하는 꼴로 하는데 그냥 더하지 않고 랜덤을 좀 섞어서 미지수점 섞어서 치팅을 못하게 프로버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카피 컨스트레인트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플랑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 보면 폴리노미얼 값들이 있었죠. P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아웃풋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걸 다 모아는 P를 주고 그 다음에 프로버가 해야 될 게 게이트가 맞게 계산됐는지 인풋이 맞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와이어 연결이 맞게 됐는지 아웃풋이 맞게 됐는지 이걸 다 증명하면 되죠. 1번, 2번, 4번 뭐 이런 4번은 그냥 하면 되고 1번, 2번 같은 거는 제로 테스트로 고점에 대해서 갔다. 와이어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테스트로 갔다. 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플렁크. 네,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다죠. 기본적인. 그래서 플렁크 같은 경우에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우리가 뭐 상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짧은 걸 쓴다고 치면 얘는 지금 P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것도 보내야 되고 V라는 것도 보내야 되고 W라는 것도 보내는데 그 개수가 어쨌든 상수죠 다. 몇 개만 탁탁탁 있잖아요. 그래서 프루프의 크기가 상수예요. 상수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베리파이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요. 각각의 폴리노미얼이 다 커밋을 받은 다음에 랜덤 포인트를 딱 주면은 그 값을 다 이베리언스에 주면 앞에 있는 이 식이 맞는지 체크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덧셈 곱셈만 했는데 게이트를 사실 더 확장해도 상관없어요. 더 복잡한 식으로 뭐 덧셈 곱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곱하기를 한꺼번에 하는 게이트 이렇게 해서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베리파이하는 식에서 베리파이하는 사람이 똑같이 덧셈 곱셈을 한꺼번에 하는 거를 베리파이 식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 필룩업이라고 하는 테이블 메소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 플렁크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이피션트하게 일반적인 서킷을 폴리노미얼 IOP로 이제 주고받는 폴리노미얼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모든 일반적인 서킷은 스나크로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여전히 뭐 증명을 어떻게 더 짧게 만들까 아니면 프루브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스나크 플렁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